82번 봅시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건데 어떤 함수랑 만나지 않도록 이니까 여기 밑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면 0,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크다. 근데 두 그래프니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같다라고 두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같다라고 두고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되지. 근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바로 짝수차 쓰면은 339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다. 그러면 7이고 k보다 크다. 작다. k의 최소값은 8이겠죠, 8? 쉬워요, 이런 거는. 그럼 유형 11.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접할 때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밑줄 접할 때. 지금 2차 함수가 각각 있는데 이 각각이 이 1차 함수랑 접한데 그럼 생긴 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접한다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얘네 둘이 같다고 나왔을 때 나오는 근이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랑 똑같아. 어떤 판별식? 얘랑 얘랑 같다고 나왔을 때 얘랑 얘랑 같다고 나왔을 때 각각 둘 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k랑 같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m이 x 플러스 k랑 같다 해서 판별식하고 각각 둘 다 접하니까. 그럼 왼쪽으로 보내서 판별식 0이다 하면 나오죠 바로. 제곱 마이너스 ac는 0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밑에 것도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k는 마 4니까 마 4라 하고는 0 이렇게. 얘는 쉬우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 다 풀 수 있잖아. 마이너스 2니까 마이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럼 1, 5는 마이너스 5는 m 이렇게 되겠네. 둘이 곱한 거는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790번.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해봐. 기억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얘를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이 근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돼. 그럼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4 맞지요?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 그러려면 교점을 찾는
그런 식을 써야 되니까 둘이 같다라고 두고 n이 5일 때니까 5를 집어넣어서 왼쪽으로 뭐 다 보내. 그 다음에 판별식 해보면 되지. y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점 맞네. 판별식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디귿 둘이 접할 때라고 했으니까 다 왼쪽으로 보내서 판별식이 0이다 해보면 되겠네. y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니까 7 플러스 n은 0이라서 n은 7 맞네. 이것도 맞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1번 보면은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 별거 없어. 이차함수가 점 마이, 5를 지난대. 여기다가 밑줄 이렇게 하고 대입이라고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돼. 근데 만약에 함수의 실체를 안 줬다. 얘는 이렇게 함수를 통째로 줬잖아. 근데 함수를 안 줬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임의로 k라고 하고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x 플러스 2 플러스 우리 마이, 5라는 점을 지날 때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기울기에다가 x 플러스 2, x에서 마이 뺀 값에다가 y 더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1차 함수일 때. 근데 어쨌든 얘는 2차 함수 주어졌으니까 또 대입을 해볼게. 대입해보면 5는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 8 플러스 6 플러스 b네. b는 마이 넘어가면 7이네. b는 7 이렇게 나왔네. 근데 요 2차 함수가 x 플러스 a라는 애랑 접한대. 대입 먼저. 그 다음에 접하는 거는 b는 0이다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쓰면 돼. b는 0. 판별식. 얘랑 b b 7이니까 그냥 7로 이렇게 쓰고 요거랑 x 플러스 a랑 같다라고 하고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되겠죠. 얘는 오른쪽으로 보낼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판별식이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0 a는 9 그러면 b랑 a랑 더하면 16이죠? 16 대표 유형은 다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계산 연습하는 거 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798번. 얘는 어떤 유형이냐면 다 똑같은데 접하는 거 똑같아. 근데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추가된 것뿐이야. 그럼 이거 뭐였어? 무슨 말이야?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였죠. 뭐뭐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얘는 계속했지. 얘는 뭐였어? 둘이 같다고 하고 판별식이 0이다 하는 거였죠. 둘이 합치면 끝. 이게 좀 식이 길어가지고 계산이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그냥 천천히 해보면 돼. 일단은 2차 함수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써볼게. 어차피 넘길 거니까 d 할 거니까. 그 다음에 x로 묶고 x는 x끼리 묶고 나머지 x 없는 애들을 뒤에 이렇게 쓴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해야 되니까 해볼게. 2a 플러스 m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얘는 짝수차 아니니까 4ac 해야 돼. 4ac 뭐 이렇게 좀 너무 많아서 식이 많아서 복잡할 뿐이지 해보면 돼. 천천히. 그럼 앞에 거에 제곱하면 4a 제곱이 나와서 여기 뒤에 거 하나가 사라져. 그래서 그 다음 거부터는 4am m제곱 그 다음에 여기 다 전개해서 쓰면 되지. 마이너스 8a 플러스 4 플러스 4에는 0 여기까지. 이거 그냥 전개한 거야. 판별식. 그 다음에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은 항상 a로 묶기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a 있는 것끼리 다 묶는 거야. 4m-8 나머지 a 없는 것들 이거니까 이제 다 했지. a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a의 개수가 0이어야 되고 a 없는 것도 0이어야지 전체가 0이 되겠지. 개수 비교법 한 거야. 그럼 m은 2고 n은 m에다가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에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0. 자, 그다음에 세 개만 더 하고 시작. 800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야. 798번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그냥 길쭉한 것뿐이야, 식이. 그러니까 이런 계산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면 돼. 보세요. 일단 둘이 같다고 하고 왼쪽으로 다 보낸 거야. 그 다음에 짝수처럼 하면 편하니까 2로 묶어준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고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럼 k로 묶어야 되지 꼭. 이렇게 k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얘가 0 되고 0 되고 a가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6분의 1. 두 개 더하면 16분의 3 해서 2번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주는 이번에는 어떤 애랑 뭐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요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그럼 둘이 같다고 한 다음에 판별식 하면은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일단은 그 다음에 무슨 정보를 줬냐면 OA랑 OB의 비율이 1대1에. OA가 어디야? 요거. OA 대 OB 비율이 1대1에. 자, 그럼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 지금 일단은 이 함수랑 항상 우리가 같다고 하고 있어. 같다고 하면은 이 x값의 근이 뭐가 나오냐면 교점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잖아.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이렇게 나오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잖아. 근을.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요 각각의 x 좌표라는 거야. 얘가 만약에 알파면 얘는 베타. 이런 식으로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 근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1대2라고 했잖아. 그럼 요게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두 개 삼각형 보면은 각도 완전 똑같고 90도니까 RHA 합동이거든? 그럼 여기가 1대2면은 요 X, 이 밑변도 1대2일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둔다면 여기 그냥 베타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둬도 된다. 1대2인데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준 거지. 그래서 두 근을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라고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 1대2라고 비율을 왜 줬을까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안 쓰는 건 없어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근각에서 공식 쓰는 거지. 둘이 더한 거는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알파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k랑 같죠? 그러니까 알파는 k랑 같고 일단. 그다음에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은 a분의 c. 8이랑 같이. 그럼 알파 제곱은 4고 알파는 풀마인데 알파 자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2겠네. 그럼 알파 2고 k도 2. 답은 2.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을 실제로 근 두 개를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관계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83번 얘도 마찬가지야. 완전 똑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면 어렵잖아. 해석을 해보면 돼 천천히. 지금 얘 보면은 뭐 이런 2차 함수 y는 x 제곱이 있고 1차 함수 x 플러스 k가 있어. 그럼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교점이 두 개야. 두 개 같다고 해서 판별식 하면 0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두 개 같다고 해서 그 판별식 나오는 그 근 자체를 알파랑 베타라고 두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좌표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인데 이 x 제곱을 지나니까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이렇게 줄 수 있지. 그다음 여기도 베타라고 줄게. 베타 콤마 베타 제곱. 이거는 그냥 너네 잡기 마련이야. 만약에 여기서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 근데 k가 미지수니까 굳이 미지수 두 개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잡은 거야.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면서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두 개의 교점이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준 정보가 S1 빼기 S2가 20이다. 이거밖에 안 줬거든? S1은 뭐냐면 여기 큰 삼각형의 넓이 여기 S1,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S2.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밑변이랑 높이만 알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이 좌표를 이렇게 둠으로써 밑변이랑 높이는 아는 거야. 밑변이 알파, 높이가 알파 제곱. 마찬가지로 밑변이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그냥 베타잖아.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기호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이 안 돼도 어쨌든 음수란 말이야. 음수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넓이를 구해줄 때는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해요. 이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면은 이 길이는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S1식 어떻게 써?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알파 세제곱. S2는 어떻게 써?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베타 음수니까 넓이 구할 때는. 근데 S1 빼기 S2가 20이래. 그러면 2분의 1 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요게 20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뭐야? 이게 10이라는 거네. 40이라는 거네. 40. 이거 딱 보면 못 떠올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알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 자체가 둘이 같다고 했을 때의 근이니까 같다고 나와봐. 요거고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다 했지? 그럼 40은 이제 공식 안 써도 할 수 있지? 1의 세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죠. 그러면 39는 마이너스 3k니까 k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미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니까 여기 플러스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3k니까 그냥 13. 내가 다 플러스 봤거든. k는 13. 이렇게 좌표를 두는 거야. 이 두 문제는 아까 봤다시피 이 실제 교점을 너네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두면 돼.
근데 아까 801번 같은 경우에는 5A 대 5B를 줬으니까 알파 베타가 아니라 뭐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 두는 거지. 이거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두면 돼. 얘는 그 근에 대한 정보는 안 줬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오늘 19까지 할게. 유형 19. 사장님 바꿨네 이거. 중간사 아니. 됐어? 네가 할 수 있어? 내려왔어. 자 우리 유형 15부터 합시다 다시. 네. 자 804번 유빈아 하자. 804번 보면은 fx랑 gx랑 서로 다 만난대. 근데 알파랑 베타 또 a랑 b 지점에서 만난대. 그럼 일단은 항상 어떤 두 개의 함수가 만난다 뭐 교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있으면 두 개 같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알려줬어. 그럼 이거 보자마자 곱셈 공식 떠올라야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k. 알파 베타는 2분의 2니까 1. 요거 두 개를 사용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는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1 플러스 k 제곱은 y 넘어가서 9고 양변에 4 곱하면 36이 돼. 그냥 바로 이거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넘겨서 계산해. 그러면 이 괄호 아니 6이나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제곱해서 36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양수가 k래. 그러니까 k는 그냥 5겠네. 5.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칠이 돼야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5 k는 5.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807번도 터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려운 거 아니라서 보면은 지금 두 개가 만난대. 두 개가 만난대. P랑 Q에서 보면 그렇지. 2차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P랑 Q에서 만난대. 근데 P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럼 Q의 좌표는 뭘까 규빈아? P가 1 마이너스 루트 2면 우리 근 하나가 요거면 나머지 근 뭔지 배웠잖아. 뭐지? 1 플러스 루트 2죠. 항상 그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켤레라고 했지. 뭐 허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적어놔. 하나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너무 이거 반사적으로 해야 돼. Q 보자마자 이거 1 플러스 루트이네 근. 이렇게 하고 그냥 근각역을 공식하면은 바로 나와. 뭐 이거는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넘어갈게. 그리고 근각역에서 공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10번. 이런 식으로 무리수 포함되어 있을 때 나머지 근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만 알려줘도. 요거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fx랑 gx 둘 다 2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점 뭐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네. 그럼 이거 보자마자 둘이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상할 수 있어. 그럼 기억부터 보면은 일단은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나지만 그냥 얘만 봤을 때 fx만 봤을 때 문제에서 뭐래? x축에 접한다고 되어 있잖아. 보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 그럼 fx만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와야겠지? 판별식이.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ac는 0. 기억 바로 맞지?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다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을 해야 돼. 니은은 뭐야? 마이너스 4d래 d. d가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d는 gx의 요 y좌표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렇게 생각해봐. 지금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잖아. 그치?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고 그럼 y절편은 x 자리에 0을 넣으면 돼. 그럼 fx의 y절편은 뭐야? x에 다 0 넣으면 여기는 b인 거야. b. 그 다음에 gx의 y절편은 x에 다 넣으면 여기 d인 거지. d. 이건 다 했었지 옛날에.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b가 d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y축에서. 근데 둘 다 양수긴 양수야. 그럼 그냥 니은이 유추할 수 있어. 마이너스 4b한 게 0이야. 근데 마이너스 4d를 한대. d가 b보다 더
디귿 같은 거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지금 둘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얘네 둘이 같다고 하면은 바로 요식 나오겠지? 요식이랑 같다고 할 건데 그냥 왼쪽으로 넘겨서 써볼게. 요렇게. 근데 두 식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a-c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당연히 a-c의 제곱, b-t 이런 게 나오려면 둘이 같다는 식에서 나온 거겠지. 이건 또 맞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 18, 19 다 유형 엄청 쉽거든? 그나마 지금 제일 어려운 게 16 유형이야. 이거 잘 봐줘야 돼, 진짜. 왜 어렵냐면 우리 옛날부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 진짜 어려웠어, 항상. 자, 절대값 함수 그리는 법을 좀 알려줄게. 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 2라는 거 절대값 붙이면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절대값이었어. 근데 이런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이 붙으면은 일단 안에 함수를 먼저 그림을 그려줄 거야. 얘 일단 인수분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 그림 일단 그려줘. 어떻게 그려? y랑 2에서 만나는데 아래로 볼록이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 꼭지점이 뭐야? 0, 마사잖아. 지금 얘가 뭐 완전접식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를 수 있지만 x제곱은 0죠? 0이 x좌표죠. 꼭지점 0, 마사니까 꼭지점 0, 마사를 찍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일단 이렇게 그림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거는 함수값이 음수면 안 돼. 그러니까 x축 아래로 있는 애들을 그냥 똑같이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얘를 똑같이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거 마사에서 풀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림 초록색 그래프. 이건 좀 쉬운 함수거든? 근데 복잡한 함수들도 다 너네가 밑에 접어 올려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뭐래?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우리 뭐 2개, 1개, 1개만 있었는데 갑자기 뭐 4개? 복잡하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항상 교점을 찾을 때 뭐 예를 들어 이 함수랑 요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2x는 3x다 이렇게 둘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함수라 y는 k라는 두 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야. 얘랑 같다고 하면 y는 k 이런 함수도 있어. 상수함수 y는 1 이런 게 다 상수함수야. x 없는 함수도 있어.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y는 1이면은 1을 그냥 쭉 그으면 상수함수야. y는 k니까 내가 k값을 모르지만 그냥 k값 뭔지 모르는 이 k값을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은 그게 상수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같다고 두는 거야. 이게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4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뭐 교점 5개, 6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함수에 따라서. 자, 그럼 생각해봐. y는 k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지금 정수니까 만약에 k가 여기 그려지면은 교점 없지 아예. 지금 초록색이니까 밑에 부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야. 만약에 k가 0이면은 교점이 몇 개야? 2개.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k가 만약에 0보다 조금 더 올라갈게. 한 이 정도면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k가 범위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면 교점이 4개. 여기가 4니까 4를 기준으로 나눠주고 끊어줄게. 이런 거 진짜 앞으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딱 4면은 교점이 3개. 4보다가 커지면 2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지. 근데 이거 나머지 다 할 필요 없어. 그냥 연습삼아 하는 거고 그냥 4개일 때 정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뭐야? 그럼 k 1, 2, 3 3개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 범위는 그냥 연습삼아 한 거고 그냥 바로 오자마자 3개 이렇게 써도 돼. 익숙해지면은.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끝도 없이 어려워지거든. 여기 유형 16부분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를 좀 다 같이 풀어줄게. 15번이랑 16번 다 못 풀 것 같아서 자 15번 볼게. 자 이렇게 함수 복잡하게 생긴 거 다 무시해도 돼. 그냥 알려줬잖아. 그림 그려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 돼. 이런 걸 그리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진 않아. 다 지울게. 자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봐. 10초 줄게. 어떤 느낌인지. 이거 어려운 거 맞아. 근데 우린 이거 했으니까 풀 수 있어.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어 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fx랑 gx가 있는데 gx는 안 그려줬어. fx만 그림을 그려줬잖아. 근데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왜냐면 그냥 절대값 함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2x를 또 뺐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림을 절대값을 제외한 버전의 식으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 절대값에 안에 게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적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두 개로 식을 나눌 수 있거든. 이렇게 그대로 적는 거. 이건 뭐냐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뺀 거야. 그냥 절대값 제외한 거야. 그때는 언제? 안에가 x제곱 마이너스 3이 양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럼 얘는 옆에 이렇게 범위를 적어줘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이 양수라는 거는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그럼 이 제곱은 루트 씌우면 돼.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이렇게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지.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제 안에 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x는 그대로고 얘네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이해해야 돼 쓰면서. 그럼 여기는 범위가 어떻게 써?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하니까 x제곱은 3보다 작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사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gx랑 만나는 서로 다른 4점이 있대.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야. 그럼 1차 함수야. 정확하게 t를 모르니까 그림을 못 그려도 대충 그릴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대충만 그려볼게. 마이너스 x면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 대충 그려 그냥 이렇게. 나는 어차피 t를 모르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보기 위해. 교점이 4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4개가 되게 그리는 거야. 여기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각각 문제에서 뭐라 했어? x1, x2, x3, x4 뭐 이렇게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 요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야. 했죠? 순서 작은 애들부터 x1, x2, x4, x3, x4라는 여기까지 됐지? 근데 x4 마이너스 x1이 오래. 이것만 주고 끝났어. x1, x2의 값을 구하래. 너무 복잡해 벌써. 자 그럼 이걸 생각해야 돼. 자 x가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거는 여기잖아. 여기 범위 마이너스 여기 범위. 얘네 둘은 같은 함수야. 첫 번째 함수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여기도 같은 함수. 얘는 이제 두 번째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나뉜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을 기준으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함수가 얘랑 얘로 나뉜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지금 오른쪽에 이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애를 뭐 1번 함수라고 할게. 여기 1번 함수, 1번 함수, 이 가운데 있는 걸 2번 함수라고 할게. 그럼 이 1번 함수랑 gx가의 교점이 두 개지 두 개, 총 4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이렇게 총 4개인 거야. 그러면 이 1번 함수가 요거잖아요. 요거랑 gx랑 같다고 해볼게. gx는 뭐야? x 마이너스 x 플러스 t네. 요게 1번 함수랑 gx랑 같다고 한 거야. 왼쪽으로 보내. 잘 들어야 돼. 그럼 봐봐. 1번 함수와의 교점이 누구야?
x4야. 보여? 1번 함수랑 만나는 애는 얘랑 얘랑. 그리고 가운데랑 만나는 애는 얘랑 얘인 거지. 그러니까 x1, x4를 가지고 근각에서 공식 쓸 수 있어. 두 개 더하면 어때? 1 곱하면 마3 마이너스 t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 줬어? x4 마이너스 x1은 5다 이거 줬잖아. 아 그럼 연립해서 바로 x1, x4 다 구할 수 있네. 둘이 더하면은 이 x4는 6이니까 x4는 3. 그럼 x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이 곱한 게 마 6이니까 t는 3까지 나와. 아, 다 구했어. 이렇게까지 다 나오지. 그럼 일단 x1이 마이너스 2인 거 구했어. 그럼 나 x2만 구하면 돼. 이제 x2 어떻게 구해? 아 그럼 x2는 2번 그래프랑 gx랑 만난 거잖아. 그럼 요 식을 다시 써줘야지. 왜냐면 2번 그래프는 요게 아니라 요거니까 2번 그래프랑 gx랑 같다고 하고 근 구하면 돼. 근데 우리가 t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근각계수의 공식 할 필요도 없이 미지수가 없어. 그냥 인수분해하면 돼.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x제곱 플러스 x는 0. 그럼 x 플러스 는 0. 그럼 x가 0이랑 마1이 나오니까 순서대로 작은 애가 마1, 큰 애가 0.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했으니까 아 그럼 x2는 마1이구나. 마1 두 개 곱하면 2가 답이죠. 어렵죠 이거?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은 절대값을 풀 수 있어야 돼. 범위에 따라서 오른쪽에 범위를 꼭 적어줘야 돼. 그리고 이런 계산 함수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도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만 결국에 2번 함수는 요런 애고 1번 함수는 요런 애잖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 2차 함수 두 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816번도 해볼게.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자 일단 y 저 2차 함수 그림 그려봐. 자 얘는 그래도 위에 것보다는 할만합니다. 자 얘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2,0에서 x 꼭지점이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는데 항상 y 절편까지 같이 그려주면 좋아. 그러니까 y 절편 뭐야? 0,4 여길 지나니까 여기까지 같이 체크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2,0에서 만나고 x축이랑 접하고 y 절편도 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4.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y는 n이 얘랑 만나는 그 두 점을 x1, x2라고 하지. y는 n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어떻게 그려? 평행 x축이랑 평행하게 그리면 된다 했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 그럼 여기랑 만나는 이 두 점을 뭐 x1, x2 뭐 이렇게 하겠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일단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항상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요 함수랑 요 함수랑 같다고 두는 거였어. 그러니까 일단은 요 2차 함수랑 상수함수랑 같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난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루트 붙여 양변에 이렇게. 그럼 x 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2 플러스 루트 n, 2 마이너스 루트 n. 아 각각 x1이랑 x2가 얘랑 얘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내가 뭐 얘네를 각각 뭐 알파 베타라고 할게. 너무 기니까 그냥 뭐 얘를 알파, 항상 작은 걸 알파라고 주로 많이 하거든. 얘를 베타. 그냥 근이니까 이렇게 임의로 줄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2분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알파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너네 뭘 봐야 되냐? 항상 절대값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애의 부호를 꼭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의 이 x1, x2의 부호를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잖아. 근데 언제 달라지냐면 만약에 y는 n이 4 이상으로 넘어간다 생각해봐. 몇인지 몰라. 그냥 4보다는 커. 이 상태면은 x1이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x2는 뭐 n이 자연수니까 하나씩 다 그려봐도 언제나 양수.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 n이 4, 기준 4에서 4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x1이 양수고 4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x1이 음수야. 이걸 확인해야 돼. 자, 그럼 나눠야겠지. 첫 번째. 그럼 n이 만약에 4보다 작으면 4랑 같은 것까지도 괜찮아. 4랑 같으면 그냥 x1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사라져서 상관없어. 그 다음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것만 같다라고 한 거야. 그럼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는 이 안의 값이 전부 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찍힐 거야. 그치? 절대값 그냥 벗을 수 있어. 안에 그대로 나올 수 있어. 그럼 뭐야? 두 개 그냥 더한 거니까 2분의 4라서 2야 2. 자연수 되네. 그러니까 요 값이 자연수 됐네. 2로 됐지 2. 그럼 이제 n이 4부터 여기까지 100 이하니까 여기까지는 어때? 여기니까 x1이 음수지. 음수니까 절대값에서 알파나 마이너스 달고 나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얘만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이니까 2 루트 n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루트 n이 되겠지. 그럼 얘는 n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는 거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 이 값이 자연수여야 된대. 자연수여야 된대. 그럼 루트 n이 자연수이라면 이 n 값이 제곱 쓰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되는 게 뭐가 있어? 4 이상이니까 3, 3, 9, 16, 25, 36, 49, 64, 91, 100 이렇게까지 되겠네. 문제는 뭐고 하래? 이거 가능한 요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총 몇 개? 여기서 1, 2, 3, 4 4개. 얘는 1, 2, 3, 4일 때 전부 다 2니까 다 자연수라서 4개. 그 다음에 4부터 100까지는 요 값들만 총 8개. 그러니까 답은 12개라고 하면 되죠. 4개, 8개 더해서. 이것만 어려워. 유형 16만 좀 어렵고 이제 지금 19까지 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7, 18, 19는 다 쉬워가지고 그냥 쭉쭉 넘어갈게. 여기 절대값 합체만 진짜 복습 열심히 해야 돼. 여기 진짜 어려워. 자, 그 다음에 817번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이거 완전 여기 이차함수 핵심 파트지. 근데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하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려면 항상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됐지. 완제 만들기. 그 다음에 꼭지점 확인. 그 다음에 y좌표 확인. 항상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이 음수면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최소값 있어 없어? 없지. 계속 끝없이 내려가. 최소값은 없어. 최대만 있어. 만약에 꼭지점이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없어. 최소값만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일단 얘부터. 일단 최고차항으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 각자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쉬운 걸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제일 빠른 걸로 내가 항상 알려주는 거야. 뭐 여기서 1 더했다가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일단 최고차항으로 묶어. x의 개수까지만. 그 다음에 이 x의 개수의 절반을 그냥 이렇게 써. 그리고 제곱으로 바꿔. x의 개수의 절반 쓰고 제곱으로 바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그냥 빼줄 거야. 뒤에 거의 제곱을 빼줄 때 앞에 개수가 있으면 곱해서 빼줄 거야. 그러니까 1을 빼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잖아. 얘랑 곱해서 그냥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원래 있던 5랑 더해서. 그러면 시간 한 줄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에 되거든? 또 이렇게 빠르게 하세요. 그럼 최대값은 7이죠. 얘는 꼭지점이 마일, 7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일, 7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니까 꼭지점은 최대값은 7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해보면 일단 최고차항 3으로 묶어. 그 다음에 x의 2의 절반으로 완전제곱식 만들고 1의 제곱 빼 마이너스 3 해줄 거야. 근데 1이 있으니까 마사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 바로 마사 이렇게 나오죠. 마일, 4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니까 마일, 마사에서 두 개 더하면 3 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는 그냥 꼭지점 구하는 거라 어렵지 않고요.
32번도 P의 X좌표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지? 그럼 바로 Q는 2 플러스 루트 3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둘이 근각 계수의 공식 하면은 나와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지금 fx랑 gx 그림을 줬잖아. 근데 얘네 둘의 교점을 알려줬어. 그럼 일단 교점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둘이 같다고 놔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n이다 해서 넘겨볼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x끼리 그냥 묶을게.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 뭐야? 1이랑 5라는 거지? 이거는 교점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근각에서 공식 바로 쓸 수 있어. 6. 1 더하기 5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고. 둘이 곱한 거 5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러니까 n 마이너스 b.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얘잖아. 내가 지금 fx는 gx다라고 준 다음에 gx를 왼쪽으로 넘겨서는 0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내가 쓴 이 식이 fx 빼기 gx인 거야. 그럼 이 식을 미지수 없이 표현을 하면은 그냥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 a-b, m, b-n 자리에 넣어주면 돼. a-m은 6이니까 6x, b-n은 마이너스 5겠지? 아, 요게 fx 빼기 gx인 거야. 내가 두 근을 아니까 그냥 가운데 x의 개수, 상수까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으로 묶어. 최고차항으로 묶어 일단.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절반 하고 제곱 일단 해.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빼줄 거야. 9 빼줄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최고차항 4네. 최고차항이 아니라 최대값 4네 이렇게 되는 거야. 4. 대표형 두 개만 한번 해라. 얘 일단은 1,3 지난데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내가 항상 대입을 하라 했지. 대입 무조건 대입해. 대입해. 3은 a-4a 플러스 b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3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최대값이 8이래. 최대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일단은 최고차항으로 묶어.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바꿔줘야 돼. 이런 미지수가 있어도 똑같아. 근데 뒤에 있는 거 제곱 빼줘야 되지. 마이너스 4 해줘야 돼. 근데 앞에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를 해주면 돼. 그러면 요게 8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8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연립하면 끝이야. 연립하면 그냥 써줄게.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7. 이거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하면 돼. 그다음 830번도 얘도 그냥 해보면 돼. 얘는 풀어줄 필요가 없는 너무 쉬운 애라 가지고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최소값 3이다 하고, 완전 제곱식 아니까 꼭지점은 뭐 2x 플러스 5 위에 있다고 하면 대입하면 돼. x랑 y 자리. 자, 마지막 832번. 여기는 35번부터 38번이 조금 어려워서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 못 풀어도 괜찮아. 일단 내가 안 풀어줬으니까. 자, 832번. 얘는 최소값만 알려준 게 아니라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 예를 들어 뭐 x-2의 제곱 플러스 3이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소값이 3인데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거든. x에 2를 넣으면 이게 전체가 사라지면서 3만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계속
빠르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쓰고 근데 문제에서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데 그럼 무슨 말이야? x는 2분의 a에서 최소값을 가져. 이게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얘란 말이야 얘. 그러니까 a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4 플러스 2니까 1. 요게 최소값 b라는 거죠. 두 개 더하면 3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끝. 그래서 오늘은 유형 19까지 하고요. 오늘 팬의 시간에는 숙제 오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142쪽까지. 138은 뭐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 두 개랑 2장 풀기. 숙제는 주말 껴있으니까 숙제는 2장 반 147페이지. 이렇게 좀 쉬다가 보세요. 저번에 말했다시피 그 741번인가? 745번부터 750 여기가 그러니까 뒤에 빠른 답지에 답은 있거든? 근데 해설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단 두 개는 내가 풀어줬잖아. 746번부터 49번까지 모르는 거는 조교쌤한테 질문하면서 해결하면 돼. 요건 일단 내 문제가 해설이 없어가지고